클래스를 운영할 때 든 생각이 내가 만든 도자기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직접 도자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유행을 해서 도예 공방의 트레이드 사진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내 손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가요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2년차 허유리입니다. 저는 처음에 부모님의 권유로 도예를 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는 이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소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창업 대회나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서 수상을 해서 미국 연수를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도 했고, 창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 대학교를 도예학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도예를 좀 더 심화적으로 배웠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교수님께서 창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기획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회기동에 발전되지 못한 그런 골목들을 청년들을 투입해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런 걸로 그 거리를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 교수님의 제안으로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창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가요라는 거를 기획을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봤던 거는 브랜드의 정체성이었고, 브랜드의 컬러였어요. 도자기는 같은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똑같은 거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개개인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다. 다 다르다. 그게 아무래도 차별점이 아닐까 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하는 공방이나 작업실은 운영하기 싫었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에 가장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우드나 이런 것보다 모던하고 모던하지만 조금 더 독특한 컬러나 시각적인 효과를 더 주는 거를 중시했던 것 같아서, 화이트 톤에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의 컬러풀한 컬러들로 인테리어에도 좀 포인트를 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원데이 클래스가 그렇게까지 많이 성행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물레 성형은 특히나 더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기술적인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깨보고 싶기도 했고, 처음에는 제가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설정을 해서 받았었어요. 경험을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뭔가 수익적인 거를 많이 내려놓더라도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의 장을 만드는 게 좋아서 조금 더 가격을 낮게 설정을 해놓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 창업을 할 때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부 이제 기자재를 사용하는 비용과 운영 자금 같은 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고, 월세 같은 부분도 처음에 지원을 받았어서 부담 없이 하고 싶었던 거를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제 창업 자본금을 마련을 할 때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받을 수 있는 창업 지원금이 굉장히 많은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많이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회기동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로 운영을 했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고 양재로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일을 하다 보면 도자기는 늦은 새벽까지 일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퇴근이 쉬운 곳으로 옮겨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그 양재가 광역버스가 많이 들어오고 또 신분당선, 3호선을 다 갖고 있어서 사실 서울 것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권, 수원, 그리고 인천 이런 쪽까지도 다 수강생님들이 올 수 있다는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양재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보 창업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평수는 집기나 이런 흙이나 도자기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고려를 해서 15평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 월세로는 사실 도예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매출적인 거를 고려를 했을 때 2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공간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저는 인테리어를 이제 회기동에서 시작했을 때는 인테리어 업자분들과 일을 함께 했었어요. 사실 아이디어만 던져주면은 그분들이 착착착착 그려서 온다는 거? 그런 게 가장 장점이기도 했지만, 사실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마진을 많이 생각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진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두 번째 이전을 했을 때는 인테리어 업자를 쓰지 않고 내가 이쪽에는 어떻게 가구를 짜주시고 하는 걸 디자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고 이제 목수분을 고용을 했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었지만 이러한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예 공방 창업은 아무래도 다른 카페나 뭐 이런 음식점보다는 사실 인테리어적으로 꾸밀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여기 공간에 특색이 있게 딱 보일 수 있는 도자기를 전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도자기를 올려놓고 하는 선반 이런 걸로도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방을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설비적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계나 이런 부분을 이제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파는 곳들이 있어요. 도제상이라고. 한 번에 이제 그런 기계들을 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과 내가 그런 쪽에 지식이 없더라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기계를 사는 방법이거든요. 한 몇십만 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계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편이에요. 아예 도예 쪽에 경험이 많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한 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자기 재료상에서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재료는 이제 보통 아까 기계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 도자기 재료상에서 한 번에 구입이 가능하시고 도자기 재료상은 수도권에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도자기 고장인 여주나 이천에 가면은 굉장히 큰 백화점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 데 가셔서 한 번에 눈으로 보고 살 수 있고 공방에서 흙을 한 번에 이렇게 쟁여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까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소량 약간 한 20덩이 정도 구매를 해서 보관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처음에 사가요를 오픈을 했을 때 초기 홍보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을 이제 주력을 했었고 인스타그램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알고리즘을 잘 잡아내서 도예나 이제 도자기, 공예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되거든요. 직접 타겟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사가요의 고객층은 주로 20대에서 30대 후반 정도까지의 수강생님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 연령대인 분들이 한 번씩 체험하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경험을 쌓는 거에 많이 중시를 하는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하는 커플분들도 많이 오시고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회사 동료들끼리 모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에도 이제 SNS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는 동일하게 이제 되고 있지만 초반보다 지금은 더 지속적으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의 후기예요. 운영하는 업장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건 그렇게까지 파급이나 많이 되진 않아요. 진정성 있는 후기, 클래스에 정말 만족하시는 분들이 써주시는 후기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예약 같은 경우는 DM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예약은 이제 DM으로 받을 수 없을 만큼 예약자분이 많아져서 지금은 구글 폼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폼 같은 경우는 예약 관리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누가 먼저 신청서를 보내 들어왔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사가요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들이 있다면 사실 전문가가 도자기를 만들 때도 약 20%의 파손율은 감안을 하고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도자기가 수축하고 건조하고 구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 손을 떠나서 변수들이 많이 일어나는 작업이거든요. 클래스에 오신 분들의 도자기가 100% 완성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이런 이유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고민인 것 같아요. 사가요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지출은 우선 월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인건비, 재료비는 운영에 있어서 가장 적게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구워지지 않은 흙들은 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는 기술이 있다면 정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정규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도예 창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창업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기술적인 게 바탕으로 되는 이제 창업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예라는 분야가 이제 점점 더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자기만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창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자기 이제 공방을 창업을 할 때는 자격증이라는 부분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자격증을 꼭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그런 시험을 한번 준비하고 그런 큰 난간? 그런 걸 한번 넘어보면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고 도자기의 지식 같은 거를 또 공부하게 될 수도 있고 도자기를 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연습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예 자격증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애증의 관계인 것 같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또 그러면서 커가는 내 모습 그리고 사과의 모습을 보면서 또 뿌듯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감정이 다 얽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창업자분들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내가 맨땅에 헤딩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루 빨리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항상 창업을 할 때는 준비는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사과를 운영하면서 창업반에 대한 문의를 받았었는데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어떻게 제가 창업을 했는지 공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 굿네이버스로 결식 아동들에게 후원이 되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